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아무래도 어제 검찰이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무혐의 처분을 놓고 좀 거친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기 때문에. 예. 자주 나오니까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아유 자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오늘 진짜. 예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저 이성윤 의원도 지내셨던 그 자리인데. 예. 저 오늘 어제도 그 무대포로 이렇게 검찰에 무대포로 팍팍 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참.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은 검찰이 되려면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 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귀를 막고 또 증거는 안 보는 이런 수사를 해가지고 보도자를 내는 걸 보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출석합니다. 이성윤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실 계획이십니까?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사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증거가 참 차고 넘치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국민 소리는 안 듣고 귀를 막고 또 증거는 안 보고 저는 몰랐어요. 이 말만 이 보도자료에 잔뜩 적어서 국민들한테 배포를 했냐. 저는 이게 볼 때마다 변론 요지서처럼 느꼈어요. 김건희의 변론 요지서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 작성한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서 아마 저희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공처와 인식이 같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요. 심지어 우리 당 지도부에서 정말 탄핵 얘기까지 하고 검사를 탄핵하겠다까지 얘기 나오고 이게 과연 수사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검찰 왜 그래? 이런 게 대부분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무혐의 처분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시지 않으셨어요? 변호사님은 예측 못 하셨어요? 저요? 아니 저야 저는 저는 예측 잘 안 하는데 우리 의원님은 예전에 수사도 지휘하셨으니까 딱 보시면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검찰 어떻게 움직이겠다. 옛날에 그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하는 걸 보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물어서 뭐 하냐. 전 다 예측 예상 충분히 했고요. 정말 디올백 그 무혐의가 정말 우리 법치주의 사망 선언이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이건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도 됩니다 했기 때문에 건지물품을 받아도 된다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면 진짜 이번 김건희 무혐의는 검찰 해체 선언이다. 다름없다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4차장 브리핑하는 거 보고 이제 보도자료 이렇게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몰랐다고 진술한 거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의 소위 말해 주포들이라고 하잖아요. 주가적 선수들 그 사람들도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거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 자기들끼리도 김건희는 몰랐지 알겠어 이렇게 서로 대화했다는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요거 얘기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는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가 조작 주포들이 자기들이 얘기할 때 검찰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조사받을 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있는데 이거 사실상 대통령이란 말까지 듣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검찰은 그 말만 듣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럼 그 진술들이 언론에 허위 진술일 수 있다? 아니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죠. 허위 진술이 아니고 정황 증거를 들이대고 이게 맞느냐. 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추궁을 해야 맞는데 그분들 말과 김건희가 나 몰랐어요. 라는 말만 믿고 한 것이지 사실은 며칠 전에 보도된 거 보면 이러다가 김건희는 빠져나가고 우리만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편지도 공개됐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제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검찰 진술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브리핑을 보면 그 주포들 선수들끼리 막 통화하면서도 김건희는 피해자야. 뭘 알겠어.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한 통화 내역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를 뒷받침해서 증거로 제시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포가요. 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에 일관되게 주포는 핵심 관계자는 권오수 씨예요. 그죠? 예. 권오수 씨하고는 계속 연락을 했잖아요. 친하고. 예. 이런 상황이면 이거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2013년도인가요? 14년도가 판결인데요. 예, 예. 이 여사가 비슷합니다. 뭐냐면 주가의 경험이 없어. 예.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분이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에 대해 그 회사에 대해서 대표 친해요. 그런데 그걸 6억 원어치를 산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을 투자해 6억 원어치 산 것이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좀 넓게 본 인식의 정도 넓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주가 조작은 대부분 다 부인합니다. 주포들은 다 맞춰놓고 부인해요. 그 진술 연습까지 해요. 그래요. 예, 제가 아는 뭐 서초동파, 교대파, 테헤란노파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의도파 뭐 있잖아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그 일부 세력 쭉 있습니다. 얘들은 이 친구들은 사업기관에 걸렸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지 연습을 해요. 그래요. 예. 저는 이 사건 보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상거래가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통지를 보내요. 이상하다. 그렇죠. 이거 2심 재판에서도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만 김건희도 보냈을 걸로 보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 보도자료 보고 제일 궁금한 거 이익이나 손해나 이런 언급이 없어요. 보도자료 내에.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기소 안 그냥 무혐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 무혐의 당연히 손해봤다 이익봤다 나올 수 있죠. 주가조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김건희가 과거에 90년대에 주식 투자로 주식을 통해서 번 돈으로 미천을 삼아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한 인터뷰가 있어요. 옛날에. 그럼 일종의 하나 인터뷰인데 본인이 본인이.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의 기본은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건 단서가 뭐냐면 이모 씨의 진술서로 시작된 건데 거기에 보면 김건희, 이모 씨, 권오 씨랑 만나가지고 원금 보장 플러스 수익 얼마. 이게 최근에 보도된 적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원금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다단계 사기에서 기본은 원금 보장하면 이건 사기로 봅니다. 원금 보장되는 투자는 없어요. 근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얼마 전에 방조범 처벌받았던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인데 김건희 여사는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검찰에 설명하거든요. 중앙지검이. 그 설명은 어떻게? 손모 씨는 통정 가장 매매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방조로 된 거고 김건희 관련 계좌는 통정 가장 매매가 무려 47건입니다. 재판상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가 102건인데 47건 인정됐어요. 그게 다르죠. 그리고 손모 씨는 그분은 1억 원 손해를 봤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보도된 바를 보면 23억 원 어머니와 함께 23억 원 이익을 취득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모녀의 취득이 이제 23억이 이제 뭐 거래소 쪽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검찰 설명은 그게 이제 이상거래하고 정상거래가 막 혼재돼 있어서 요 사건으로 얼마를 딱 취득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뭐 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정상 투자도 하나도 모두가 다 이상거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거래 좀 들어가고요. 또 이상거래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 이상거래면 거래소에서 금방 적발되고 이게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래소 판단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앞서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신 그 언급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2018년 4월 김 대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코바나 컨텐츠 대표 김 대표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2018년 4월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산에 관해 90년대 후반 주식으로 번 돈을 미천 삼아 사업체를 운영하며 불렸다고 말했다. 이거 이제 저희가 언론 기사를 이성윤 의원 언급에 대한 이 팩트 체크 차원에서 저희가 확인한 건데 그러면은
주식을 잘 모른다는 검찰 설명이 틀렸단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주식세를 90년대 이미 이 10년 전에 주식세로 돈을 벌었는데 그 주식을 모른다고 아마추어라는 말은 검찰에서 너무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프로는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법률도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어제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전에도 이제 수사를 지휘하셨으니까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관련 정도를 입증할 수가 없어서 무혐의가 하는 것이 맞답니까? 지금 수사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 뭔가 검찰이 무능력이든 의도든 수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증거를 캐치하지 못한 겁니까? 저는 지금 수사된 것만 가지고도 기소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의 모든 과정은 100% 입증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작된 거잖아요. 조작된 것이 밖에 드러난 겁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결문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7초 만에 8만 주 3,300 보면 판결문에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해서 통정 가장면 형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주가 조작의 모든 과정은 추론입니다. 어차피 추론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식과 경험을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거죠. 그것이 주가 조작의 기본 수사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젠가요? 레드팀이란 거 이른바 그저께 한 2시부터 4시간 동안 레드팀이란 거 만들어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로 하여금 기록 검토하고 토론하게 했다. 그럼 나름대로 중앙지검도 좀 다른 시각의 어떤 그 의견 이것도 반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중앙검사장 시절에 사건 가지고 레드팀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요? 레드팀이라는 게 잠깐 기록을 봐가지고 수사를 몇 년간 몇 달간 한 분들의 실력을 압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쇼잉한 거 아닌가. 쇼잉? 또는 국감을 앞두고 국감 연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레드팀이 아니고 데드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을 죽이는 팀, 레드팀, 데드팀. 검찰을 죽이는 팀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 대부분 수사의 기초가 어쨌든 2020년부터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이 검사장 하실 때, 중앙지검장 하실 때 해놓은 수사가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몇 개만 더 추가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이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이 수사를 이렇게 했냐, 이거 가지고 왜 기소 못했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실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도 보면 곽규택 의원, 유상범 의원, 이제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의원들이라면 이성윤 의원에게 당신이 중앙지검장 할 때 그럼 잘해서 기소하지 그랬어. 왜 그때는 못 해놓고 지금 뭐라고 그래? 라고 역공을 펼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떠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제가 이 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할 때는 서초동에 윤석열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수사자를 모아오고 심리자를 모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사가 가능한 게 된 거고.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는 한 거다. 전니까 이게 심리 의뢰해가지고 그 최은순과 김건희의 수익이 23억이라는 것도 저희가 밝혀냈고. 그 후에 이런 계좌 분석을 통해서 이건 이상거래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심리거래하고 그다음에 이 주범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이동에 갔고요. 후임 검사장이 기소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 저는 후배 검사들이 저를 물러나라고 요구도 했고요. 사퇴하라고 요구도 했고 제가 사퇴를 안 하니까 다음에는 2021년 초에는 저를 수사했어요. 그러니까 중앙검사장 중에서 최초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이런 방해 속에서 끝까지 사건을 지켰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자료가 막 나왔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 요론이 나왔고 특검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도 결국 수사를 안 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계속 특검으로 이거 진실을 밝히게 한다고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저랑 인터뷰하실 때 당시 윤석열 총장한테 불려가서 욕설도 들었다. 욕설도 사건 여러분 중앙지검장 시절에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가족 사건 3건을 수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이 관련된
예.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동기였기 때문에 같은 조 거기다가 같은 조 같은 조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검사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았어요. 그 압박이라는 게 검찰에 있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 얼마나 출세하는지 보자. 수사 잘 돼가? 이런 말만 들어도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렇게 계속될 때 저는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총장이나 총장 관련 수사는 총장이 사퇴해야만 가능하다 할 정도로 총장이 서슬퍼렇게 건물에 보고 있는데 인사권과 지휘권, 징계권을 모두 가진 총장을 대놓고 수사할 수 있는 검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에게는 안 좋은 추억이겠지만 불려가서 욕설을 들으셨을 때 대체 어떤 욕설까지 들으셨는지 제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정말 전화로 최강욱 의원 사건 제가 2020년 1월 13일 날 부임해서 2021년 6월에 인사가 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021년 3월까지 근무했어요. 3월 4일인가 5일인가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제가 최강욱 의원 기소를 안 한다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XX 욕설 마구 해댔고요. 제가 이 사건 한참 채널A 사건 수사하고 장고 사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에서 가족 사건 수사할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요. 네가 정말 눈가에 뵈는 게 없냐. 그 앞에도요. 말씀드리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그 모멸감은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 우리 검사들 불러가지고 총장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굴하지 말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수사를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니까 제가 6월 말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수사를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언론에 뭐라고 하냐면 이성윤 항명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는 중에 보도됐다시피 9월 달 되면 김건희하고 그 40회 연락 나오잖아요. 그 무렵에 법무부에서 하도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수사지를 배제시켰잖아요. 그러다가 11월경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청구했고 12월 달 들어서 우리 그 부하 검사들이 저한테 와서 사퇴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를 가는 거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사퇴를 안 하니까 2021년 1월 들어서 저를 수사해 가지고 결국 5월에 저를 기소했잖아요. 김학의 출국을 막았다는 이유로.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에 있었던 일화나 요 부분은 일단 의원님의 주장이라는 거. 저희가 뭐 대통령에게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의원님의 이성윤 의원이 일단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요? 기록하셨어요. 일단 이성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세 번째 올라가는 건데 보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사 및 수사를 방해했다는 불법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요것도 범위에 더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 넣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필요하면 해야죠. 대통령도. 대통령도 헌법상 소추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의원님 이 상태 특검법이라면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거부권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제표가 요거 8표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그 특검법 재의결할 때 제가 간표 의원이었는데요. 한 표가 무효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제가 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여당 의원들도 대화를 해보면 사석에서는 되게 뭐랄까 이 특검법을 연속적으로 계속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좀 특검법 톤을 좀 낮춰주는 게 현실적으로 통과시키기도 낫지 않으세요? 우리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여당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요? 이렇게 수사하라고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국민의 뜻을 안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 탄핵한다는데 이 검사 탄핵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론의 역풍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김건희 씨 수사 관련해서는 예.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이 이런 행태를 보고 예. 국민들이 찬성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는 압도적으로 국민들께서 이건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할 것 같아요. 예. 여기를 향해서 저희가 이런 탄핵을 할 경우 검찰 수사도 안 하고 저런 문제 있는 검사들 징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탄핵 권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 탄핵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